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정율사 이승기입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뵙게 되었네요. 오늘은 그 발전기 기본식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발전기 기본식 그러면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 다 고장 계산에 쓰이는 거죠. 고장 계산. 그런데 이 고장 계산에서 발전기 기본식이 중요한지도 알고 뭐 이것이 뭐 유도되는 것도 알겠는데 도대체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냐, 이걸 좀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예시를 좀 들어보면 여기부터 한번 좀 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간단락전류를 한번 해본다고 보겠습니다. 선간단락. 선간단락이면 우리가 B와 C상에 대한 완전 단락 조건을 좀 봅니다. 우선 여기 중간에 뭐 저항이 그 아크가 튀는 것을 좀 그 등가회로로 해서 저항이 붙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 완전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등가회로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좀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A상, B상, C상이 되는 거고요. 근데 B와 C상에 대한 완전 단락이면 B와 C상이 이렇게 그 서로 단락되는 선과 선이 연결되는 이런 형식이 좀 되는 거죠. 이런 형식이. 뭐 사실 여기 선과 단락에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뭐 우리 책에 사는 것처럼 여기는 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선간 단락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건을 여기에서 좀 제가 쓰진 않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고장 계산을 검토할 때 무부하 조건인 것이 좀 있는 거죠. 무부하 조건. 무부하 조건이 있다 보니 부하가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 IA는 어떤가요? 조건이 0으로 우리는 그냥 구하는 거죠. IA가 0이고 IB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고 IC도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서 방향이 서로 반대다 보니 IB 플러스 IC는 0이라는 걸로 구할 수 있죠. 이걸 이렇게도 쓸 수 있죠. IB는 뭐 마이너스 IC 이런 형태로도 쓸 수 있고 여기가 B와 C상이 단락이 되다 보니 어떤가요? VB, VC는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가 또 동일하다는 걸로 우리가 이런 조건을 좀 하나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칭 성분으로 분해를 좀 해보고 싶고 이 분해된 대칭 성분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합성할 수 있도록 뭐 좀 구해보는 이런 그 고장 계산을 구하는 이런 프로시저가 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 조건들까지만 보고요. 우리가 대칭회로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그 대칭 좌표법에서 보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IA, IB, IC가 I0, I1, I2를 가지고 여기 A라는 벡터 연산자, A는 벡터 연산자라서 1에 120인 거죠. A 제곱은 1에 240 또는 뭐 1에 마이너스 120 이런 식으로 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부터 보게 돼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대칭좌표법을 조금 더 잘 적용을 하려면 사실 여기 시작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 벡터 연산자에 대한 요 행렬을 그 완전히 역행렬로 보낸 이 부분부터 보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경험해 보면 이 부분이 훨씬 더 쉽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물론 여기서부터 시작이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IA, IB, IC, I0, I1, I2 중간 매개식, 벡터 연산자에 의한 매개식이 있는데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불평형되는 IA, IB, IC를 어떤 대칭적인 성분 I0, I1, I2로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보여는 주고 있지만 분해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우리가 실제 알고 싶은 것은 이 IA, IB, IC에 대한 조건 여기에 있었죠. IA는 0, IB와 IC는 두 개 합성하면 0 이런 조건들을 토대로 우리는 I0, I1, I2를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VB, VC에 대한 조건이 지금 VB와 VC는 똑같죠. 사실은 VA는 얼마인지 우리 아직 모릅니다. 아직은.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출발은 하나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V0, V1, V2를 좀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VA, VB, VC를 바로 알기 어렵고 우리가 여기 VA, VB와 VC가 같다는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V0, V1, V2를 알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좀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자체로 모르니 V0, V1, V2를 알 수가 없고 I0, I1, I2를 이 IA, IB, IC 자체로는 이걸 알 수가 없으니 중간에 매개가 필요하다요. 우리가 V는 이게 그 오매 법칙에서 V는 뭐 IR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R이라는 것은 결국에 상수죠. 저항, 상수고. 여기서 V를 알면 I를 알 수 있고 또는 I를 알면 V를 알 수 있죠. 서로 간에 좀 이렇게 부합이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어느 하나를 알면 다른 거 알 수 있고. 대칭좌표법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대칭좌표법도요.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마찬가지. 어떻다? 결국에는 I0, I1, I2에 대한 조건들을 가지고 다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I0가 결국에는 우리는 0이라는 거는 알 수 있었죠. 0이라는 걸 토대로 해서 이 조건들에다가 I0가 0이다? 그럼 V0가 얼마인지 알아야 이게 0인 거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는 V0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V0가 0이라는 거는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V0가 파악을 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어때요? 결국에는 다시 이쪽으로 요 방향으로 와서 V0가 0이라는 거 알았네? 그럼 V0 0인 걸 놓고 V1, V2만 가지고 이제 구할 수 있는 여건이 생성이 되는 거죠. 여건이. 그러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여기서 잘은 모르겠지만 요 형태에 의해서 여기서 그 I1과 뭐 마이너스 I2가 똑같다. 이런 식도 사실 얻을 수 있어요. VB, VC가 똑같으면 V1과 V2가 또 똑같다는 것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 이런 조건들을 알았기 때문에 대칭 그 성분들을 가지고 중간에 매개체, 발전기 기본식을 이용을 해서 이 식에다 입력을 하면 결국에 I0, I1, I2를 상호간에 알아낼 수 있고요. V0, V1, V2를 상호간에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화살표로 여기 조금 다른 부분을 이제 좀 지워볼까요? 네, 여기를 좀 지워보면 이렇게 좀 지워보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발전기 기본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칭분 전류와 대칭분 전압을 서로 간에 관계 지어주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매개체. 그러니까 이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매개체 역할. 매개체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6개죠. I0, I1, I2, V0, V1, V1, V2 식이 지금 변수 6개, 식이 6개인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상호간에 매개 지어주다 보니까 식과 변수가 서로 간에 매개 지어주는 이런 매개체가 되는 게 발전 기본식이네. 이제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네. 이런 식으로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기 기본식의 의미는 이거 매개체입니다. 여기서 지금 핵심으로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매개체, 뭐에 대한 매개체냐? 대칭분 전류와 여기 좀 다시 지워보고 다시 써볼까요? 아이고. 대칭분 전류와 이걸 좀 다시 써보면 대칭분 전류와 대칭분 전압을 중간을 매개 지어주는 매개체입니다. 매개체. 사실은 이 의미가 가장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의미일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이 매개체.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어떤 불평형 전류가 구해지면 I0, I1, I2를 구할 수 있고 이것을 발전기 기본식을 이용을 해서 V0, V1, V2를 구할 수 있다. 반대로 V0, V1, V2를 구하면 V0, V1, V2를 구하면 반대로 I0, I1, I2를 구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만 구해지지 않습니다. 잘 구해지지 않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들이 한쪽으로만 구해지는 게 아니라 대칭분 전류 쪽에서 구하는 것도 있고요. 대칭분 전압 쪽에서도 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그 우리가 대칭분 전압, 대칭분 전류를 어느 한쪽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V0 알고, 아니, I0 알고, 아이고, 여기가 잘 안 되네요. I0, I1, I2에서 우리가 I0만 알고 얘네들은 몰라요.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거꾸로 V 영상분에서는 V0, V1, V2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의외로 아는 게 얘와 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세 개. I0, I1, I2, V0 모르고 아는 거 I0, V1, V2 알고. 그럼 이걸 통해서 중간에 뭘 하나요? 이 매개체를 이용을 하는 거죠. 매개체. 지우고요. 이 매개체를 이용을 하면 이 매개체를 여기 중간에다가 싹 가져오면 이 중간에 매개체를 이용을 하면 상호 간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발전기 기본식이 갖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만 정확히만 파악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고장 계산에서 각종 계산들 있죠. 삼상단락, 성간단락, 뭐 일선지락, 그리고 성간단락에서도 중간에 저항 연결, 뭐 사실은 저항 연결이 이거는 어떤 아크라고 보면 되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크입니다. 이거는 아크라고 보면 되겠지만 뭐 저항일 수도 있긴 있겠죠. 어느 순간순간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동물이 좀 낄 수도 있고요. 사실 쥐 같은 것이 좀 낄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아크라고 좀 볼 수도 있고요. 일선지락에서도 뭐 대지와 선과의 어떤 아크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일단 판넬 안에서는 뭐 쥐 같은 생물들이 직접적으로 선과 어떤 접지도체와 좀 닿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뭐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아주 완전한 조건, 완전한 이상적인 조건만 보기 때문에 완전 단락으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조건들을 이런 그 발전의 기본식에다 넣고 이용을 해서 대칭분 전류, 대칭분 전압 사이의 관계를 그 어떤 매개시켜 준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I0, I1, I2를 다 구하고 V0, V1, V2를 구한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한다? 다시 이 식과 요 식과 요거와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V0, V1, 아니 VA, VB, VC, IA, IB, IC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인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시작이 여기였던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조금 고정 계산을 잘 보려면 시작이 여기가 아니고요.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보기 시작을 해서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했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물론 원리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여기 1번, 여기 2번 또는 여기 1번, 여기 2번으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고정 계산을 조금 실무적으로 접근하려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수월합니다. 그러고 나서 상호 간의 그 대칭분 전압, 대칭분 전류를 다 구해서 우리가 그 이제 구하고 싶은 각상에 대한 전압과 전류를 구하는 걸로 방향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발전기 기본식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매개체다. 매개물이다. 매개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발전기 기본식은 대칭분 전류와 대칭분 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IA, IB, IC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물론 쉽진 않죠. 하다 보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편리하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발전의 기본식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장 계산하면요. 고장 계산. 대개 전류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전류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장 계산하면 전압도 다 계산을 한다.
우리는 전류만 생각을 하는데 전류뿐이 아니고 전압도 같이 하는 전류와 전압을 같이 계산하는 것이 우리가 고장 계산을 좀 더 근본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전류에만 몰입하지 말고 전류뿐이 아니고 전압도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한다. 이것이 조금 더 원리적으로 들어가는 고장 계산에 대한 어떤 그 의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 전압을 계산하는 이 부분이 나중에 뭐 일선 지락 시뭐 건전상 전위 상승, 건전상 전위 상승 구할 때 뭐 이 전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죠. 대칭회로로 전압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해 나가는 부분이 일선지락시 건전상 전위 상승을 해석하는 어떤 순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 계산은 전류만이 아니라 전압도 있다. 근데 이 전압이든 전류든 계산할 때 발전기 기본식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하신다면 외우기라도 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이 대칭좌표법을 좀 이해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는데요. 이 발전기 기본식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고장 계산을 조금 더 차츰차츰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뒤에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여건이 되면 고장 계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좀 올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